그릇이 잔뜩 쌓인 곳 틈에서 어떤 물체 하나를 꺼내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증거가 다 있어. 그게 뭔데요? 네가 날 하도 속여먹길래 내가 장치 하나 숨겨놨지. 그러니까 아들 아침밥 잘 차려주는지 궁금해서 몰래 저희 집에 CCTV를 설치하신 거예요?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했겠냐. 말만 번지르르하게 해놓고 실천을 안 하길래 내가 이참에 네 거짓말 싹을 잘라내려고. 그러고도 네가 할 말이 있어? 진심이세요?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와서 카메라까지 설치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범죄인 거 모르세요?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 게 뭐가 어때서? 그리고 이 집 살 땐 내가 보태줬는데 엄연히 따지면 내 지분도 있는 거지. 제가 알아서 잘 하겠다고 했잖아요. 어머님도 저 믿어주기로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의심스러우셨어요? 여태껏 말은 못했지만 제가 봤을 때 어머님 정상이 아니에요. 우울증도 있으시다고 그러고 기분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고 병원도 다니고 있는 거 알고 있고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사생활 침해고 실형감이에요. 제가 어머님을 신고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고요. 나는 네 사생활 하나도 궁금한 거 없다. 오로지 네가 아침에 밥을 차리느냐 안 차리느냐 이게 궁금하다는 거야. 당당하면 여기서 같이 보든가. 맘대로 하세요. 이참에 어머님도 제가 요새 얼마나 힘들고 지친 상태였는지 두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저도 화가 나서 찍힌 화면을 같이 보자고 해버렸어요. 카메라에서 메모리 칩을 빼서 제 노트북에 연결시켜 시어머니와 같이 CCTV 화면을 보게 되었죠. 이런 상황 자체가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아들의 아침밥에 집착하는 시어머니라도 CCTV를 몰래 설치하는 경우는 없지 않나요? 그날 정말 시어머니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네요. 화면 안에는 저희의 일사불란한 아침 풍경이 펼쳐졌어요.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씻으러 들어갔고 남편이 아침을 저 대신 차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개거품을 물며 저에게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이것 봐, 내가 뭐라 그랬어? 너 거짓말 한다고 했지? 네가 신랑 아침밥을 매일 차려?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해. 이건 제가 전날 새벽까지 야근을 하는 바람에 남편이 배려해 준 거예요. 배려고 뭐고 나한테 거짓말한 건 맞잖아.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내가 믿어주는 대신에 신랑 아침밥 꼬박꼬박 잘 챙기겠다고 했지? 그런데 이렇게 증거가 떡하니 있는데 나한테 거짓말을 해?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줬잖아. 거짓말 했냐고 했을 때 절대 안 했다고 하더니 결국에는 거짓말인 거 들통났잖아. 나는 그게 너무 괘씸한 거야. 네, 제가 거짓말을 했네요. 죄송해요. 근데요, 저 이렇게는 못 살아요. 어머님 말씀이 다 맞고 제가 잘못한 거 맞는데요. 어머님도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이제 더 이상 숨 막혀서 결혼 생활 유지 못 하겠어요. 집이 편해야 하는데 어머님 때문에 불편하다고요. 언제 오실지 몰라서 노심초사하며 사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요. 그리고 카메라까지 설치한 건 진짜 어머님이 잘못하신 거죠. 아무리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러려니 넘길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진짜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랑 더 이상 못 지내겠어요. 그냥 제가 다 포기할게요. 너 지금 이혼하겠다는 소리야? 이혼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이혼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인생이 힘들다고요. 기가 막혀서 잘못한 게 누군데 감히 어디서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려? 세상 어떤 여자가 와도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는 못 버틸걸요? 제가 장담할게요. 앞으로 아들 결혼 생활 유지시키고 싶으시면 어머님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할 거예요. 이제는 훈계질까지 한다 이거야? 내가 살다 며느리한테 가르침까지 받게 될 줄은 몰랐네. 여태껏 내가 해준 건 싹 잊어버리고 지 서운한 것만 얘기하는 걸 보니 내가 너를 한참 잘못 본 것 같네. 결혼 전에는 그렇게 착하고 말도 잘 듣더니 이제는 될 대로 되라 이거야? 어머님이야말로 저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쿨하고 잘해주시더니 결혼하니까 딴 사람이 되셨잖아요. 내가 뭘? 그리고 너 이혼하겠다는 말 내뱉은 거 분명 후회할 거다.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며느리 나도 필요 없어.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으니 네가 책임져. 네, 알겠어요. 제가 책임질게요. 정말 시어머니와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다퉜네요. 솔직히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이런 시어머니와는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싶더라고요. 아무리 남편이 괜찮고 좋은 사람이지만 시어머니가 정상이 아닌데 제가 어떻게 이런 집안에 더 머물 수 있겠어요.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CCTV 화면을 띄운 채로 말다툼을 하던 저희는 일순간 고요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화면 속에 낯선 그림이 나왔거든요. 분명 남편이 출근을 한 지 얼마 안 되었을 시점인데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옆에는 낯선 여자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 옆에 딱 붙어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둘은 부엌에서 포장해온 샌드위치랑 커피를 먹으며 애정행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었죠. 순간 저의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기분이 들었고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어머, 제가 왜 저기서 왜 저래? 남편이 저 몰래 저지른 충격 장면이 생중계되자 시어머니 얼굴이 잿빛이 되어 떨고 계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눈치를 보시며 화면을 끄고 싶어서 이리저리 살펴보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가만히 두세요. 믿을 수 없는 그 장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무엇보다도 남편이 웃는 그 얼굴이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저에게는 좀처럼 보여주지 않던 그 미소를 낯선 여자 앞에서 아낌없이 방출하는 모습을 보니 배신감이 들었어요. 저에게는 출근을 한다고 해놓고 나가더니 제가 출근하자마자 여자를 데리고 집에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심지어 화면 속 여자는 부엌에 있는 물건들을 능숙하게 꺼내고 쓰더니 씻어서 물기까지 닦아 제자리로 돌려놓더라고요. 마치 처음이 아니라는 듯 행동하는 그 모습에 저는 또 한 번 좌절했습니다. 둘은 그렇게 한참 동안 떠들며 서로의 머리를 만져주고 손을 잡으며 브런치 타임을 갖다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깨끗하게 싹 치우고 카메라 화면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동선상 침실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저 몰래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눈치조차 채지 못했었는데 시어머니가 손수 증거를 만들어서 제 손에 쥐어준 셈이었죠. 시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영상을 끄라고 부추겼습니다. 얼른 꺼라. 뭐가 좋다고 그걸 한참이나 보고 있어. 그리고 그거 이리 내놔라. 내가 갖다 버릴 테니까. 왜요? 아들 불륜 증거 불태우시려고요?
그게 불륜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무튼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더 이상 묻지 마. 시어머니는 허둥지둥 하시며 제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카드를 뺏으려고 하셨지만 저는 절대 뺏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혹시 몰라 그 파일을 복사해놓고 이메일로 보내놓기까지 했습니다. 분명 시어머니라면 아들의 결함을 없애려고 고군분투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잠시 후 남편이 아무렇지 않은 모습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은 걸 눈치챘는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야, 둘이 다투기라도 했어? 왜 이렇게 분위기가 얼음장처럼 서늘해? 시어머니는 안절부절하며 남편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하더라고요. 그걸 눈치챌 리 없었던 남편은 저에게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당신 여자 있더라? 그제야 분위기가 파악되었는지 남편의 표정이 싸늘해지더라고요. 한 3초 정도 정적이 흐른 후 남편은 극구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여자가 어딨어? 방금까지 일만 하다 집에 온 사람한테 여자가 있다는 게 말이 돼? 변명할 거야? 끝까지? 변명이 아니라 진짜로 여자가 없어서 그래. 솔직히 서운하네. 여태껏 나랑 살면서 나를 그렇게 몰라? 어머님이 직접 증거를 나한테 가져다 주셨어. 그것도 아주 화질이 좋은 영상으로. 혹시 우리 집에 CCTV가 있는 건 알고 있었어? 나도 몰랐는데 어머님이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놓으셨더라고. 거기에 당신이랑 상간녀가 찍혀 있더라. 아주 다정하던데? 그리고 몰래 사랑을 나누는 게 굉장히 능숙해 보이더라? 뭔 헛소리야.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모르겠네? 그래,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직접 네가 네 모습을 봐야 믿겠니? 메모리 칩에 있는 영상을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메모리 칩을 재빨리 낚아채더니 두 손으로 망가뜨리더라고요. 이건 오해야, 여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겨우 이걸로 사람 의심하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네. 어떻게 나를 불륜 저지르는 놈 취급할 수가 있어? 그럴 줄 알고 영상은 미리 다른 곳에 보내놨어. 얼마나 철저하게 숨겼는지 하마터면 깜빡 속을 뻔했어. 여태껏 아내 몰래 다른 여자 만나니까 새롭고 좋았어? 죄책감 안 들디? 영상이 다른 곳에 저장되어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남편은 태세 전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딱 한 번이었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로 아니고 그냥 샌드위치 먹을 곳이 없어서 잠깐 집에 들렸던 것 뿐이야. 그 여자는 우리 회사 여직원인데 그냥 친하지도 않은 선후배 관계야. 요즘 내가 일 가르쳐주고 있는 여직원 있다고 했잖아. 둘이 외근 나가려고 하는 길에 밥 먹을 곳이 마땅치 않길래 잠깐 집에 데리고 온 거야. 당신이 나를 안 믿어주면 나도 할 말은 없는데 나도 억울한 부분이 있어. 친하지도 않은 선후배 사이끼리 머리도 넘겨주고 입에 묻은 빵 조각도 떼어주고 뽀뽀까지 해? 그 여자가 먼저 나한테 꼬리 쳤어. 내가 아내가 있다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먼저 덤벼들었다고.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당신밖에 없었는데 잠깐 수렁에 빠졌던 것 뿐이야. 진짜로 나는 그 여자한테 마음은 안 줬어. 그럼 몸은 줬다는 얘기네? 하긴 집까지 들인 여자랑 플라토닉 연애만 할 리는 없겠지. 침실로 들어가던데 둘이 손잡고 이야기만 했나 봐? 그런 말이 아니잖아.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하루 종일 집에 24시간 CCTV를 설치해놔도 상관없어. 당신이 원한다면 회사도 관둘게. 그 여자가 회사를 관두게 할 수도 있어.
떨어지라면 떨어질게. 다시는 안 만날 자신 있어.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할 테니까 나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좀 줄 순 없을까? 차라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면 인정이라도 해주려고 했는데 그냥 여자면 다 좋아서 달려든 거였어? 그렇게 줏대없는 남자인 줄은 몰랐네. 내가 선택한 남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이었다니 솔직히 자괴감 드네.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이건 정말 미쳤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 나도 내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 얼마나 됐어? 솔직히 말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나한테 솔직하게 털어놓는 일 뿐이야. 얼마 안 됐어. 한 3개월 정도. 한창 불타오를 때네. 결혼하고 연애하는 기분이 어때? 행복하니? 죽을 맛이야. 사실 나 진짜로 오늘까지만 만나고 끝장을 보려고 했어. 애가 자꾸 매달리길래 몇 번 더 만나준 것 뿐이야. 사이는 진작에 끝났어. 끝내든 말든 내 할 바 아니고 나는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상간녀 소송도 할 거니까 네 애인한테 전해. 그리고 그 애인이랑 같이 살림을 합치든 말든 마음대로 해. 나는 내 갈 길 가야겠으니까. 이혼만 빼고 다 해줄게. 부탁이니까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하다못해 범죄자들도 유예기간이라는 게 존재하잖아. 나 이제 당신한테 최선을 다할 자신 있어. 내가 원하는 건 이혼 하나뿐이야. 여태껏 시어머니한테 시달리며 인간답게 살진 못했던 거 꾹꾹 참아내며 살았던 건 그래도 착한 남편이 나만 바라봐줄 거라 믿었기 때문인데 이제 그 이유조차 사라졌어. 솔직히 그 정도로 잘못했으면 나한테 변명조차 하지 않고 빌었어야지. 잘못했다는 말이 먼저 나왔어야지. 미안해.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오히려 잘 됐어. 내 선택을 당신이 더 확고하게 만들어줘서 간단해졌어. 이참에 빨리 정리하자. 더 이상 당신이랑 당신 가족들이랑 붙어있고 싶지도 않으니까. 남편이 울고불고 저에게 매달렸지만 저는 그 모습이 가증스러워 보였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과 순식간에 남이 된다는 게. 사람의 인연이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서는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너무 힘든 마음에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한마디도 못할 만큼 오열하니까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더 볼 게 있나요? 영상으로 남편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고 그 모습이 지워지지가 않는데 방법은 딱 하나. 이혼밖에는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회사를 다닐 수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대충 사정을 말하며 쉬면서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네요.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그때였을 거예요. 내 반쪽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의 불륜을 고발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그 생생한 현장을 마주해야 할 때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친정 가족들을 생각하며 힘을 냈어요. 이혼을 하면서도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저를 설득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저에게 닥달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며느라, 꼭 이혼을 해야겠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법인데 그럴 때마다 이혼하면 이 세상에 제대로 된 부부 하나도 없어.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 아들도 반성 많이 했대. 후회도 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나랑 손가락 걸고 약속까지 했단다.
실수를 하니까 사람이지. 그리고 그걸 고쳐나가면 되는 거야. 너가 아니면 누가 우리 못난 아들을 책임져 줄 수 있겠니? 너가 고생했던 거 다 안다.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우리 아들 좀 다시 만나주면 안 될까? 제가 지금 그 인간 불륜 하나 때문에 이혼하는 걸로 보이세요? 제 이혼의 가장 큰 1등 공신은 바로 어머님이세요. 여태껏 이런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어머님은 예의라는 것도 없으세요? 하다못해 친구 집에 가더라도 먼저 연락하고 가는 게 예의고 매너예요. 집 사는데 보태주셨다고요? 그거 조금 보태주신 걸로 생색내는 거 민망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100번 양보해서 집에 함부로 오시는 건 이해할 수 있다 쳐요. 집에 몰래 CCTV 설치해 놓으신 거는 완벽하게 저를 무시하신 거죠. 물론 덕분에 제가 이혼 소송을 손쉽게 하긴 했지만 죄의 무게만 따진다면 어머님이 제일 흉악범이에요.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이제는 안 볼 사이라 이거야? 네, 다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되도록이면 평생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감시 카메라 몰래 달아도 이해해 줄 수 있고 평생 아들 아침상 구첩반상으로 완벽하게 차려주는 며느리 만나세요. 아마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며느리감 없으면 그냥 어머님이 평생 아들 끼고 사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연애 중일 때 본색을 먼저 드러내세요. 안 그러면 아들 2번 이혼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인성과 인물로 여자를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위자료를 받으며 이혼 소송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돌싱이 되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진작 이혼을 했어야 했다는 것을요. 여태껏 시어머니의 가스라이팅과 남편의 착한 남자 코스프레에 속아서 여태껏 시간을 낭비하고 말았네요. 지독한 시댁으로부터 탈출을 하니 비로소 숨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혼을 하고 난 직후에는 인간에 대한 회의감이 가장 먼저 생겼어요. 연애 중에는 그렇게 천사 같던 시어머니가 결혼 후 돌변하는 걸 경험하다 보니 결국에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변할까 싶고 언젠가 사람은 변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한동안 누군가를 신뢰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었던지 몇 년이 훌쩍 지나니까 그래도 마음이 많이 안정되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고통스럽긴 했지만 내가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마음이 좀 괜찮아졌어요. 원래 모든 성장에는 성장통이 따르는 법이잖아요. 그리고 만약 그 시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결혼 생활을 유지했더라면 저는 아마 정신병이 와서 병원 신세를 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것보다는 지금 삶이 훨씬 낫잖아요. 제 주변 사람들도 그런 시어머니를 어떻게 견뎠냐고, 더 일찍 이혼하지 그랬냐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이 과거가 되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보듬고 살았더라면 저는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제 두 눈으로 그 장면을 본 이상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영상을 처음 봤을 때 심장이 내려앉고 온몸에 땀이 나고 힘이 쭉 빠지는 그 기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배신을 당한 그 기분은 정말로 당해본 사람만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혼이라는 아픔을 견뎌낸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를 보며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충격적인 장면을 그대로 목격하고도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혼을 하고 난 후로 다른 일들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결혼 생활이 제 팔자의 탄탄대로를 막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살아보려고 해요. 늦었지만 저의 이혼 축하해 주실 거죠?